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던 60세의 전직 교사 마가렛과 65세의 의사 존 부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잦은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마가렛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존이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캐서린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패션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캐서린은 소호에 있는 세련된 아파트에 살며 화려한 삶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직감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캐서린과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존은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값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여행으로 마가렛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캐서린은 오히려 마가렛에게 연락해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존의 아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하며 사립탐정을 고용해 아버지의 뒤를 밟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마가렛은 친구 수잔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잔은 은퇴한 심리치료사로 마가렛에게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뉴욕 외곽 호숫가에 있는 아늑한 통나무집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마가렛은 요가와 명상, 글쓰기에 전념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호화로운 생활과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캐서린은 병든 존을 매몰차게 떠났고 존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가렛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가렛과 존, 캐서린은 병원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은 눈물을 흘리며 마가렛에게 애원했지만 마가렛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을 했어요, 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마가렛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존은 재산의 절반을 마가렛에게 양도해야 했고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위해 존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얼마 후 마가렛은 수잔의 소개로 은퇴한 작가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예술 전시회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예술과 문학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존은 마가렛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가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했지만 마가렛은 존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로버트와 함께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렛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가렛은 호숫가에 앉아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로버트가 있는 통나무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존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끔씩 데이비드를 만나 회포를 풀었지만 마가렛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존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가렛은 통나무집에서 글쓰기에 전념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진솔하고 섬세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소설은 이혼과 상실의 아픔을 겪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마가렛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첫 번째 독자였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글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출판사에서 마가렛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소설을 출판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가렛은 뛸 듯이 기뻤고 로버트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출판 계약을 맺은 후 마가렛은 본격적으로 소설 출간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편집자와 함께 원고를 다듬고 표지 디자인을 의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마가렛의 소설 호숫가의 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가렛은 유명 작가로 발돋움했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사람들과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 행복을 찾은 것에 안도했고 로버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을 통나무 집으로 초대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은 서재에서 글을 쓰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존과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마가렛과 존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던 마가렛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서재로 들어와 마가렛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가렛? 로버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사진 앨범을 덮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존과의 추억이겠죠?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은 그를 용서했나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를 놓아주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은 강한 여자예요, 마가렛.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마가렛은 로버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가렛은 호숫가에서 열린 작은 문학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 호숫가의 집을 낭독하고 독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마가렛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작가님,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가렛은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죠.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님께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캐서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캐서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렛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컸고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작가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은 캐서린에게서 과거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여자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가렛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캐서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마가렛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가렛은 캐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로버트에게 캐서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는 마가렛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마가렛.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캐서린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나 용서를 구하게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캐서린을 만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로버트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마가렛은 로버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 마가렛은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설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뉴욕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는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데이비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에 계시니?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도 와주셨으면 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헬쑥한 얼굴의 존이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보자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 저 왔어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존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가렛,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마가렛은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존, 마가렛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존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존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싸늘하게 식은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존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가렛은 장례식 내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존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가렛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데이비드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어떠니? 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구나.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과거는 잊고 앞으로의 행복을 생각하세요.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고 로버트 아저씨도 계시잖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슬픔에 잠겨있을 때가 아니지. 며칠 후 마가렛은 로버트와 함께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존의 일은 유감이에요, 마가렛.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로버트. 이제는 글을 보내주어야 할 때예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렛이 로버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로버트. 마가렛이 로버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마가렛,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로버트가 마가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눈을 감고 로버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마가렛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새로운 소설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폭풍우와 같지만 그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 마가렛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저 별들처럼 밝게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또 한 권의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소설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의 새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편지는 캐서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캐서린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마가렛은 캐서린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저도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렛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로버트와 함께 그리고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처럼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외전, 새로운 시작.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70세 생일을 맞이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로버트와 든든한 아들 데이비드,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마가렛과 로버트는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손주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테라스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쪼르르 달려와 마가렛에게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설은 언제 또 쓰실 거예요? 첫째,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단다. 이번에는 마법과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란다. 마가렛이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기대돼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둘째, 손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도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마가렛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고 마가렛과 로버트만이 통나무집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마가렛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요. 로버트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버트.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마가렛이 로버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등대 같은 존재예요. 마가렛,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로버트가 마가렛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호수 위로 한 쌍의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저 새들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마가렛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요, 마가렛.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로버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로버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남은 인생 더욱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로버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마가렛,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해요. 마가렛. 로버트가 마가렛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였고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새로운 소설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소설과 같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들이다. 마가렛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호숫가 통나무집 서재에 앉아
새로운 소설집필에 몰두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글을 가장 먼저 읽어주는 독자였고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숫가에는 어느새 가을이 깊어져 울긋불긋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리 잠시 산책할까요? 마가렛이 로버트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가렛.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겠죠. 로버트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걷는 동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마가렛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가렛은 낯익은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캐서린?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캐서린은 놀란 표정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캐서린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어요. 마가렛도 여기 살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캐서린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살아요. 로버트와 함께요. 마가렛이 로버트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로버트라고 합니다. 로버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캐서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캐서린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캐서린?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도 많이 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에요. 안타깝네요. 마가렛이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캐서린은 놀란 눈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일은 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마가렛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렛.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마가렛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가렛의 통나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렛은 따뜻한 차를 끓이고 로버트는 쿠키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가렛과 로버트는 캐서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캐서린. 당신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캐서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가렛과 로버트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캐서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어요.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캐서린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렛과 로버트는 캐서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캐서린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연결해 주었고 로버트는 캐서린의 사업 계획 수립을 도왔습니다. 캐서린도 두 사람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고 그 브랜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서린은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마가렛과 로버트를 자신의 패션쇼에 초대했습니다. 패션쇼는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캐서린의 새로운 컬렉션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캐서린은 마가렛과 로버트에게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가렛, 로버트,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가렛이 캐서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캐서린.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마가렛이 제안했습니다. 네, 꼭 그래요. 저도 두 분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캐서린이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